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시행 문제인데요. 지난 11월 24일 날 노동부에서 드디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시행령이 주로 교섭창구 단위라든가 교섭 단위 분리와 관련된 이 점에 대해서만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설을 좀 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좀 제안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노란봉투법 허당이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어떤 법적인 허점이 있는지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책은 4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의 국회안과 노동부의 질의응답,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 노란봉투법의 각 조문을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2호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고, 그리고 2조 4호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나오는 노동쟁의의 요건, 즉 정의를 좀 더 확대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은 3조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인데 여러 가지 그 조항을 개정해서 넣음으로 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히 감경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3조의 2를 신설해서 불법 파업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그것을 사용자 측에서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책 이 노란봉투법 허당이다 제2장에서는 이 각 조문 5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법리들이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 해석에 변경이 필요한가 안 한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지적을 해두었는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까지의 법리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경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그러한 법적인 괴리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뭐 기대도 되긴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노사가 참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야 될 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왜 허당인가 해서 그 5개 조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 노란봉투법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제4정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허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장을 붙여서 이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해두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헌법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죠.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조들, 특히 하청 회사의 그 노조들이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이 노동조합법에서 필요한 개별 조항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 정의 조항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법원 판례가 쌓아온 여러 가지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노란봉투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결코 노란봉투법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앞으로 안착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노사가 안정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산업평화를 이루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특히 정부 측에서 이런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시행령의 안을 보면
이것은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됨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아주 일부만 건드린 시행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노동부로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발전해 가고 또 시행령을 확장해 갈 이런 분야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저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선 제안하고 지적해서 앞으로 우리 노란봉투법이 우리 노동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사의 안정, 노사 평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이 허당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엉뚱한 제목이긴 하지만 내용의 취지는 여기에 허점들을 좀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자는 이런 취지의 제목이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뭐 이 책을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이 책 구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이나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기업별로 강의도 해드리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실제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 노란봉투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용적인, 실무적인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또 저희 연구소의 모든 활동들을 잘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